아유. 알았어. 자, 그 거시기 어디야? 일단은 36쪽을 봅시다. 네, 호딱호딱 할게요. 자, 요 문제가 좀 설명이 좀 생각보다 있어서 가지고 이제 오늘 한다고 했었죠. 이게 이제 장애물이 있는 최단거리 활용인 두 번째 파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 첫 번째 파트는 이제 111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푼다 했었죠. 네, 근데 두 번째 파트는 이 친구인데 자 보면은 조금 특이합니다 문제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대요. 자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를 구하래. 근데 이제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아 조건이 두 개가 아니라 이게 문제 하나 이게 문제 하나예요. 첫 번째 문제 보면요 P랑 Q를 뭐 하래요? 지나지 말래요. 어떻게 풀까요? 두 가지예요 풀이는. 진짜로 안 지나면서 샌다. 두 번째는 지날 때를 뺀다. 자 이제 너네가 생각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지날 때를 뺀다라고 해보자. 그럼 일단 그냥 막 세겠지 처음에는. 전체 경우의 수 세겠죠. 뭐 지나든 안 지나든 일단 세겠죠. 그럼 이제 지날 때를 뺄 거예요. PQ를 지날 때를. 그러면 바로 질문 던질게.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빼야 될까요? 아니 몇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야 될까요? 왜? 세 가지를 뺀다는 건 아니지 설마? 세 가지 케이스란 거잖아. 그게 뭔데? 찍지마 이씨. 일단 아마 너네가 몇 가지라고 답을 생각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거예요. 뭐냐면 P 지날 때 빼고 Q 지날 때 빼야 되죠.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럼 틀려요. 뭘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그림 상관없이 얘기해 봅시다. P를 지날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P를 지나는 것만 신경 쓰겠죠. 그럼 Q 지나는 거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요. Q를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P를 지날 때 세는 거. 쌤 됩니까? 경험입니다. 이것도 다. 그럼 Q를 지날 때 세면 어때요? P를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겠지. 다시 말할게 그림 상관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두 가지 케이스를 셌을 때 둘의 어떤 케이스가 있죠? 겹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P를 지날 때를 셌어. 그럼 여긴 Q를 지날 수도 있어. Q를 지날 때를 셌어. 그럼 P를 지날 수도 있어. 그럼 두 번 세진 게 있지. P도 지나고 Q도 지날 때. 이게 두 번 세지지. 그럼 이거 한 번을 뭐 해줘야 돼 다시? 빼줘야겠죠. 두 번 세졌으니까. 근데 쌤이 자꾸 이 그림하고 상관없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는 P, Q 둘 다 지날 수는 없어요. 봐봐. P를 갔어. Q 가려면 어때야 돼? 한번 꺾어야 되지 무조건. 근데 최단거리는 뭐야? 빡 붙이면 안 되잖아. 네, 그래가지고 Q를 지나고 P를 갈 때도 꺾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Q 동시에 지나는 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수가. 그래서 실제로 찾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생각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쌤마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거는 경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항상 생각해야 돼. 전체에서 뭔가를 뺄 때 전체에는 어떤 경우가 들어있을까?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내가 P를 지날 때라고 했어. 그러면 그럼 Q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다 경험치고 지금은 잘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문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전체에서 일단 두 가지만 빼면 됩니다. 두 가지 케이스만. 그지? 자 그럼 이제 전체에서 이제 지날 때를 빼는 건 그렇게 세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한번
PQ를 둘 다 풀어줄 거거든요, 쌤이. 그 PQ를 둘 다 안 지나고 한번 세봅시다. 직접 세볼 거예요. 111을 이용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 1, 1, 1, 1, 1, 1, 1 이렇게 해주고요. PQ 둘 다 안 지납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다 2 쓰죠. 3 쓰죠. 나 Q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건너뛰어요. 그럼 여기로 오려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건너뛰면 됩니다. 그럼 다음 줄 채울게요. 처음부터 P입니다. 여기 가면 안 돼요. 건너뛰어요. 그럼 여기로 와야 되는 거니까 3만 올라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가려면 원래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여긴 경우의 수가 없죠, 지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3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 이 루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4 써주고 여기 6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만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4, 7, 11, 17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게 그냥 세는 방법. 경로는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해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뭐 할 때를 빼는 편입니다. 전체에서. 단 예외 유형이 하나 있어요. 이웃하는 문제. 이웃하지 않는다를 풀 때는요. 그 이웃할 때 빼면 안 돼요. 더러워집니다. 풀이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뭐였어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끼는 거였죠. 네, 그건 그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럼 전체에서 한번 빼볼게요. 그러니까 즉 전체 빼기 쌤 이걸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 반대되는 걸 빼겠다는 거야. 필요 없는 거. 그럼 전체를 세보자. 그럼 전체는 일단은 PQ 지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A에서 B까지 가는 거 세는 거야. 그럼 111로 지금 방금 연습해봤으니까 이번에 111로 안 해볼게요. 쌤이 이 얘기 했었죠. 우리 경로의 수, 최단 경로의 수 할 때 결국 화살표를 배워라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화살표를 배워라는 경우로 한번 세볼게요. 그러면은 그 화살표를 종류를 찾는 방법은 일단 바깥으로 세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오른쪽 화살표 몇 개 들어가고 5개, 위로 가는 화살표 3개 들어가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5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3개 합치면 총 8개죠. 그 8개를 배워라는 건데 종류가 몇 개죠, 화살표가? 2개. 종류 2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으로 나가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뭐 8C5 아니면 8C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능하고요. 선생님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뺄 겁니다. 뭘 뺄 거냐면은 P를 지날 때랑 Q를 지날 때를 뺄 거예요. 아까 PQ 동시에 지나는 건 없다고 했죠? 자, 그럼 그거 세는 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P는 뭐냐면요. A에서 P 찍고 B 가는 경우의 수를 찾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하는 법 알려줄게. 처음에 대신 작업 하나만 딱 하면 되거든? 어떤 작업하면 되냐면은 A에서 P 가고 자나 처음에? 그럼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꼭지점 직사각형. 영역을 잡는 거야. 그럼 이 영역이 왜 이렇게 잡는 거냐면 이 빨간색 영역 내에서만 이제 우리가 가야 최단 거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왜냐면 요렇게 가면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안에서 요 빨간색에서만 움직이면은 최단 경로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빨리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P에서 B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럼 살짝만 뒤로 뺄게요, 이건. 그럼 처음에 A에서 P 가는 건 밖으로 이렇게 재보면은 화살표 3개에 걸쳐서 가죠. 그리고 종류가 2개죠. 그래서 3C1. 연달아 가야 되니까 곱하기.
P에서 B 갈 때는 5개에 걸쳐서 가죠. 화살표 종류 1개죠. OC1. 물론 OC4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OC1이 계산하기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A에서 Q 가고, 그럼 이렇게 또 직사각형을 잡아주고, Q에서 B 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화살표 체크하면은 막 책 더러워지니까 말로만 해보면 A에서 Q 갈 때 화살표 몇 개 만에 가죠? 몇 번 만에? 4번 만에 가죠.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3개, 위로 가는 화살표 1개죠. 종류 2개니까 4시. 어우, 지원아, 입이 굉장히 하하다. 어쩐지 해맑게 주더라. 왜 뿌듯해야지? 자, 그럼 곱하기. 농담이야. 맛있어요. 왜 표정이 울상해 돼요? 그러라고 한 게 아니란 것처럼. 자, Q에서 B 갈 때 몇 번 만에 가니? 4번. 오른쪽 2개, 위로 2개. 그래서 4C. 괜찮죠? 그래서 계산하면 쌤은 슈퍼 울트라 천재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7 나와요. 이게 좀 멋스럽게 푸는 방법입니다. 111 안 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실제로는 근데 문제 풀 때 저 직사각형 잡는 거는 해주긴 하는데 뭐 111로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요렇게 품으로써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이는 순열에 대한 그 조합 내용이 있죠. 그걸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 고난이도 수능 문제 같은 거 풀 때 있잖아. 그럴 때 요 화살표 배열하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죠. 이게 이제 문제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굳이 같은 것이는 순열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뭐 얘 자체가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대신 내신을 준비하는 애들은 요 괄호 2번에는 별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거는 그냥 실제로 이 문제가 좀 잘 나와서. 자, 문제 보면요. 자, PQ에서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는 있으나 뭐는 할 수 없대요. 좌회전은 할 수 없대요. 그리고 여기 너네가 필기 많이 해놨을 거니까 여기다가 좀 필기하겠습니다. 뭐 패드나 그런 사람들은 뭐 아래다가 해도 되고 위에다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가 조금 이제 껄끄러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다가가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 뭐지? 봐봐.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좌회전은 할 수는 없대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연습 한번 해보자. A에서 P 찍고 B 간다라고 해보자. 그럼 처음에 P까지 갈 때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근데 내가 P에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P에서 B 가려면은 좌회전해서 갈 일이 있어 없어? 직진 아닌 우회전만 하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A에서 이렇게 P로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때는 직진 아닌 좌회전을 해야 되죠. 근데 뭐 할 수는 없다고요? 좌회전은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위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풀 때는 근데 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P랑 Q에서 좌회전할 수 없는 거지. A에서 B 갈 때 무조건 PQ 지나니? PQ 안 지나고 갈 수도 있지. 아까 우리 세봤잖아.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도 풀이가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직접 세는 거예요. 어떻게 세는 거냐면 A에서 B 갈 때 있지. PQ 찍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PQ 안 찍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렇게 나눠서 푸는 거. A에서 B 갈 때 PQ 안 찍고 가는 거면은 이 괄호 2번 조건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형태죠. 경우의 수가. 그게 몇 개였게? 17개였어. 했단다 괄호 1번에서 PQ 안 지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P를 지나면서 문제 조건에 맞게 B로 가는 거. Q로 가고 문제 조건에 맞게 B로 가는 거.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럼 총 3번을 세야 되는 거죠. 그치? 아니면 또 다른 풀이론 이렇게 셀 수 있어요. 전체 세요 일단. 전체를 세고 P에 갔을 때 좌회전했을 때 경우의 수랑 Q에 갔을 때 좌회전했을 때 경우의 수를. 그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죠. 그걸 뭐 해버리면 되겠어요? 빼버리면 되겠죠. 쌤만 이해됩니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너네가 어떤 게 편한지 저울질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시간 주면은 막 20분 이상 걸릴 거거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거 혼자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게 더 편하냐면요 전체에서 빼는 게 더 편해요.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에서 P 찍고 좌회전하는 경우 Q 찍고 좌회전하는 경우 그걸 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전체는 아까 56개였어요? 세놨습니다 아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A에서 P 찍고 좌회전해가지고 B 가는 경우를 뺄 겁니다. 근데 아까 쌤이랑 얘기했거든요. A에서 이렇게 P를 바라봤을 때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좌회전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는 내한테 뺄 게 아닌 거야 지금. 나는 좌회전하는 걸 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에서 P까지 여길 바라봐야 돼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즉 이렇게 와야 돼. 그럼 그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바라보려면 너네가 막 이렇게 루트를 해봐. 막 세봐.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어요. 이쪽을 바라보려면. 오케이? 그리고 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나 필요 없는 거 빼는 거니까. 좌회전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필요 없는 거 빼는 거야 지금. 그럼 좌회전을 했어. 일로 왔지? 그러고 뭐해? 이제 B로 가야 되지. 근데 최단 경로는 뭡니까? 그냥 직진하는 거죠 바로. 아, 몇 가지밖에 안 나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빼줄 거고요. 한 가지 나옵니다. 자, 색깔 다르게 파란색으로 이제 해볼게요. 천천히 복습해보세요. 이게 처음 맞닥뜨렸을 때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엔 A에서 Q 찍고 B 가보겠습니다. 좌회전 하게끔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좌회전 할 일이 있나, 없네? 없네. 그럼 이거 나한테 필요한 경우의 수인 거죠? 빼야 되는 경우의 수가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얘는 패스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바라봐야 좌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아까 빨간색에서는 내가 P에서 이렇게 바라보려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파란색에서 이렇게 바라보려면 이것밖에 없을까요? 다른 게 더 있죠. 근데 이거 직접 셀 수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지. 그치? 셀 수 있지만 계산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계산으로 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결국 방금 세 가지 한 공통인 특징이 있어. 그 세 가지들 뭐냐면 무조건 2점으로 와야 돼. A에서 출발해서 2점으로 와야 그 다음에 Q를 갔을 때 이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거를 Q'이라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 영역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A에서 Q' 가는 경우에서는 3C1이겠죠. 3C1. 화살표 2개, 위로 하나니까.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하면은 3C1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직접 세도 돼요. 이게 공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직접 세도 돼. 근데 계산으로 하면은 결국 이 Q'이라는 점을 무조건 가야 돼. 그래야지 이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왔어요. 여기 왔어? 그럼 당연히 무조건 직진해야 되죠. 그럼 이건 경우에서 한 가지입니다. 굳이 쓰고 싶으면 1 곱하기예요. 굳이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되는 경우의 수야 이건.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그럼 나 이제 여기 왔어. 그럼 나 이제 무조건 뭐 해야 돼 이제? 좌회전 해야 되지 이제. 그럼 좌회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위쪽으로 와야 돼. 그 여기까지도 굳이 얘기하면 한 가지인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럼 이제 여기서 B까지 가야 되니까 직사각형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또 3C1 해주면 되는 거지. 어렵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46까지 나옵니다. 이래서 대신해서 좋아해요. 그리고 이걸 풀 때는 전체에서 필요 없는 거. 좌회전 할 때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좌회전을 무조건 하게끔 만들게 가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우리한테는 처음에.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됐고, 자 여기 직육면체 최단거리라 해서 입체도형 최단거리인데 이거는 전혀 내신에도 필요 없고요, 수능에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프린트로 받은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애초에. 자, 그리고 맞풀 수능 특강 봅시다. 쌤이 원래 1단원 할 때 가장 천천히 가장 오래 설명해요. 그리고 2단원부터는 갑자기 엄청 빨라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좀 느리더라도.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뭐 제목이 순열과 조합으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냥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뭐 봐놓고 그냥 풀려. 자, 어떤 사회봉사센터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4가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고 있대요. 너네도 요즘 봉사 시간 채우냐? 네. 여기 안 채운다는데? 여기 채워? 저는 자연. 아, 오. 바른 청년의 사나이. 이런데 갈 수도 있어. 이럴 때는 3박 4일. 서울도 병원. 굉장히 언짢게 만드시네. 네? 아, 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네, 아니 저번 방학 때 갔다 와가지고. 풀어지는 줄 알았네. 자, 얘기 꼭 해주세요. 네. 아니 뭐 근토도 나오면 되니까. 네. 자, 프로그램 ABCD가 있답니다. 프로그램 A를 하면요, 봉사 시간 1시간 준대요. 아무도 안 하겠죠. B 하면 2시간 준대요. 아무도 안 하겠죠. C 하면 3시간 준대요. 할 수도 있겠죠. D 하면 4시간 준대요.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1시간을 할 건데 내가 실제로 하는 게 몇 분일까? 20분 했는데 1시간을 줄 것인가? 1시간을 해서 1시간을 주는 것인가? 쌤 때는 이제 봉사활동을 무조건 했어야 됐어요. 대학을 가려면.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쌤은 항상 했던 게 그거였어요. 너네 요즘도 그거 하니? 학교 선생님이 노트북 가져오시면 연결하는 거? 네. 해? 다행이네. 이거 세대 차이가 아니야? 네. 다행이네. 근데 동고만 하는 것 같아요. 각 반에 컴퓨터가 다 있어요? 쌤이 유튜브. 여기. 역시 너넨 나랑, 역시 남학교. 쌤은 그걸 항상 준비하는 걸 봉사 시간으로 채웠었어요. 그럼 개꿀이었거든요. 뭐야? 안주동님.
채울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채웠어야 될 것 같아. 생기고 한 줄 썼어요. 생각 한 줄? 네. 아, 반 줄? 난 안 써줬어. 아, 나는 봉사 시간 8시간 뭐 이런 걸로 들어갔어. 와. 개꿀이었어요. 근데 원래 그 대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쌤은 정시로 갔죠. 알바노. 아 수시로 갈 줄 알았지.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철수는요. 이거 요즘 위험한데 이거 정치 때문에. 너네 실제로 교과서 이런 거에 철수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철수 안 하시는 분 때문에. 오 진짜야. 쌤 때 교과서는 항상 다 철수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철수 없앴던데 교육과정에서? 진짜인데? 교과서 내 이름 나오면 되게 반가웠었는데 민우 나오면 되게 반가웠는데. 아 그랬다고? 자 보자. 좀 정신 좀 차려내야지. 자 철수가 석진이가 사회봉사센터에서 5일간 매일 하나씩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A든 B든 C든 D든 매일 하나씩은 하겠대. 근데 5번의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합계가 몇 시간이 되래? 8시간이 되래요. 8시간. 그렇게 되도록 8시간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마 8시간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한대. 그때 작성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계획서의 가지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거죠. 내가 참여 프로그램 A, 참여 프로그램 둘째 날은 B 이런 식으로 너네가 작성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딱 들어야 되냐면 여기에 중복을 허락하여 A, B, C, D를 배열하는 거죠 현재. 그치? 자, 중복 허락이라 했습니다. 그냥 A, A, A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그걸 배열하는 거죠. 그쵸? 근데 합쳐서 몇 시간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다 합쳐서 8시간이어야 되는 거네. 지금 여기 딱 정확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지금 다가가야 되냐면 막 하면 돼. 봉사활동. D하고 이틀은 어떡하지? 아니죠. 5일을 무조건 다 해야 되죠. 근데 꼭 8시간이 나야 되는 거지? 그럼 막 하면 안 되지. 결론? 중복순열이 안 돼. 그래서 중복순열은 그런 거 제약 없이 막 배열하는 거야. 너네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어요. 세 자리 자연수 만들겠대요. 그럼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개수 할 때요. 1, 2, 3 개수 정해놓고요? 안 하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문제 배경은 중복순열이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중복순열로 풀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수능에서도 중요한 아이디어고 내신에서도 중요한 아이디어라 요거 좀 잠깐 적고 가자. 자, 어떤 걸 적을 거냐면 배경이 중복순열이야. 하지만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요 문제로 따지면 이거겠죠?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 이제 A, B, C 이런 겁니다. A, B, C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해야 되는 봉사활동 그게 8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랬을 때는 뭘로 풀어야 되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야 돼요.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개념이에요. 하물며 너네 이제 오늘 배울 중복조합을 할 때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29번 문제,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 있죠. 30번 문제 그런 거 풀 때도 배경은 중복순열 막 중복조합인데 실제로 풀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올해 내신에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수능 특강이 있겠죠. 레벨 3 같은 데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데. 그래서 다시 배경이 중복순이 맞아요 지금. 서로 다른 애다가 서로 다른 거를 배치하는 건데 A 중복 가능하잖아요. 중복순이 맞습니다. 근데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막 디리리리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잡으면 돼.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적자면 이렇게 일부러 강조 표시해요. 사이즈 아우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니? 사이즈 잡은 같은 것이는 순열이에요. 사이즈. 자, 그 사이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사이즈 잡은 같은 것이는 순열을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사이즈가 뭐냐면요. 순서 상관없이요. 그냥 8시간이 되게끔 종류만 잡는 거예요. 종류만. 그럼 이제 진짜 해보자. 이제 이제 잡 얘기 그만하고. 그럼 5개를 더해가지고 8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여기 A, B, C, D라고 말고 숫자로 얘기하자. 그냥 1, 2, 3, 4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거 뭐야 이거 1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8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순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잡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예요. 근데 여기서 너네 사이즈 결국 노가다로 해야 되거든요. 그 세는 법 알려드릴게요. 5개를 더했을 때 8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4개 있죠. 4개까지는 가장 작은 숫자로 채우세요.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는 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채우세요. 그럼 몇 남았네? 4 남았지. 그걸 쓰시면 돼요. 이게 첫 스타트예요.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뒤에 거 있죠. 요걸 하나 줄이고 얘를 늘려요. 하나 줄이고 얘를 늘려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또 줄이고 얘를 늘리면 3, 2가 되죠. 다시 사이즈는 구성된 것만 보는 거예요. 순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럼 1, 1, 3, 2겠지. 이거랑 어때? 구성된 거 결국 똑같지. 그러면은 끝.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까지 이가 왔잖아? 이제 여기서 3개란다. 여기서 이제 얘를 늘리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어? 처음에는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봤잖아? 얘네들의 관계가 끝났지? 그럼 이제 얘를 늘리면 돼. 이게 노가다로 세는 방법이야. 자주 나올 거니까 자주 보여줄게. 근데 그 다음에 쓸 때 있지. 여기 2개 쓸 때. 그럼 여기 2가 됐죠. 그럼 여기에는 절대로 2보다 작은 숫자를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여기랑 겹치게 돼 있어요. 한번 봐봐. 여기 1 썼어. 1 썼어. 그럼 여기까지가 4고 5니까 3 되겠지. 그럼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무조건 최소당 2로 적어요. 그리고 확인하면 돼요. 8 나왔네? 끝났지. 그럼 그 다음 뭐 하냐면 또 똑같은 짓 하는 거야. 얘 줄이고 얘 늘리는 거야. 근데 얘를 줄이는 순간 어떻게 돼? 2보다 작아지지. 할 필요 없는 거. 왜? 겹쳐요 무조건. 줄여봐. 여기 1이고 여기 3 되잖아. 딱 겹치잖아요. 이게 녹아나는 방법이야. 이거 말고 없어요. 그리고 왜냐? 여기가 끝났으니까 얘를 늘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1 됐고 2 되잖아. 그럼 이제 3대 될 거 아니야. 3. 이렇게 3대 될 거 아니야. 근데 최소 단위가 3 됐지. 그럼 여기 3, 3 써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그럼 8에 넘어가 버리죠. 끝난 거야. 굉장히 자주 할 겁니다 이 풀이.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게 사이즈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럼 결국 얘를 풀면 뭐야? A, D인 거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정해야지. 어떤 날에 D하고 어떤 날에 A 할 거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를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근데 종류 몇 개는? 2개지. 그래서 조합으로. 그래서 OC. 조합의 활용도가 이렇게 높다. 그럼 몇 번째 케이스도 조합 쓸 수 있겠어? 3번째도 가능하겠죠. 그럼 얘도 조합 쓰면 OC. 얘는 종류가 3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써야 돼. 그래서 얘는 5팩 해주고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5,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 다 더해주시면 40 나오겠죠. 케이스 나왔으니까 더해야죠.
괜찮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쓴 스킬이에요. 이 나름 쉬운 문제거든. 이렇게 푸는 풀이 중에서. 그래서 요걸로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너네 필기표 없었다. 똑같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거 다 수능 문제예요. 수능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2번 보면요. 자, 한 개의 본사랑 5개의 지사로 이루어진 어느 회사의 본사로부터 각 지사까지의 거리래요. 너네 그 본사가 뭔지 알죠? 지사가 뭐예요? 본사 아니면 지사예요? 네. 직영점. 맥도날드 직영점. 뭐 이런 거. 그만 얘기할게요. 자, 자꾸 또 헛소리 하네. 시간이 벌써 다 있었다. 자, 아무튼 거리래. 그러니까 이제 본사가 있어. 지사가 가나다라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본사로부터 지사 가는 50km 떨어져 있대요. 나는 50km 떨어져 있대요. 다도 100km 떨어져 있대요. 라가 150km 떨어져 있대요. 마는 200km 떨어져 있대요. 저기 있는 거겠죠? 나를 기준으로 내가 본사라 치면. 그럼 그때 본사에서 각 지사에 A, B, C, D, E를 지사장으로 각각 발령하겠대요. 본사에서 각 지사에 여기 5명 지사장으로 각각 발령을 하겠대요. 근데 A보다 B가 본사로부터 먼 지사의 A보다 B가 본사로부터 먼 지사의 지사장이 되도록 5명을 발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A, B, C 5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회장이야, 회장. 회장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되네. 5명이 있어요. A, B, C, D, E 순이야. A, 너 얘보다 멀리 가. 이유는 몰라. 저리 가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가나다라 말하는 지사에 A, B, C, D, E를 두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딱 A 하면 뭐겠어요? 가에 A를 보내겠네. 이 소리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다시 뭐라고 했냐면 A보다 B가 멀리 가래요. 별이가 멀리 가는 거야. 절로 가. 이렇게 되는 거야. 멀리 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다. 순서를 정해줬네. 내가 여기에 A, B를 줄 거야. 그럼 A, B로 해야 돼? B, A로 해야 돼? 아니면 둘 다 돼? B가 더 멀리 있어요. 여기에 A, B를 줄 거야. 다라에. 그럼 A, B, B, A 다 돼? A, B밖에 안 되지. 즉 순서 정해져 있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보자? 서로 같게 보자. 라고 했었죠. 같은 것이에요. 순열이 되는 거. 오케이? 근데 에러가 하나 있어. 가나다라마 중에서 어디가 지금 에러일까? 가나가 에러야. 왜? 가나는 거리가 똑같아. 그럼 A, B가 여기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거 말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전체에서 뺄 거야. 전체에서 A, B가 여기 있을 때 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셉시다. 그럼 전체 빼기 부정으로 풀 거고요. 전체는 5명 배열하는 거고 A, B는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2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빼기. 나한테 필요 없는 거를 찾을 겁니다. 필요 없는 게 뭐냐면 A, B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A, B가 여기 이렇게 가나에 있는 거 말고 상관없지. 뭐 가다든 가라든 가마든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결국 A, B가 이렇게 있을 때만 나한테 필요 없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A, B를 여기다가 배치해요. 그냥. 나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너 여기 싸! 라고. 아직 몇 명은 배열이 안 됐네요? 3명은 배열이 안 됐죠. 3명은 문제에서 뭐 얘기했어요?
안 했죠. 문제에서 언급을 안 했다는 건 막대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막배열해도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3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바로. 굳이 계산하면 이거죠. 1 곱하기 3팩. 굳이 쓰면. 이 1은 A, B 여기 한 가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5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쌤이 막 이런 것도 이해해야 돼. 문제를 보고 여기다 배치하면 되겠네?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순열이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단순하게 이해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끝났네요. 재밌었는데.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이었네. 야, 재밌는 문제도 많다잉. 자, 이제 중복적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혹시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 물을 마시고 싶다. 쉬었으면 좋겠다. 아싸. 오늘도 한 명 돌렸다. 저렇게 손을 자신감 있게 들다. 넌 내일 10시 반에 보낸다 내가. 농담이에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무기 배웁니다. 이제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 순열 배웠었고, 원순열 배웠고, 중복순열 배웠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웠죠. 그리고 조합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조합은 자연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순열에서 순서 없애자라고 해서 알팩 나누는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기인 중복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손가락을 6개를 펼쳤어요. 자, 그 말은 너네가 문제를 보아서 6분의 1 확률로 찍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6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소리인 거죠. 찍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조합 얘기 잠깐 하자면, 자, 조합은 NCR이죠. 그리고 조합이랑 순열이랑 차이는 딱 하나였죠. 순서 없다였죠. 그래서 조합의 식은 순열에다가 알팩으로만 나누면 되는 거였지. 그리고 그 대충 연산하는 거 알죠? 그래서 너네가 조금 귀찮겠지만 그 조합할 때 있잖아. 쌤이 뭐 8C3, 5C2 이런 거 하면은 계산을 안 하고 막 얘기해버리죠. 그냥 너네도 그렇게 돼야만 하거든요. 계산은 할 줄 모른다. 손 계산 가볍게 보여줄게요. 모르시면. 조합 계산할 줄 모른다. 할 줄 알아요? 네. 오케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확인. 네. 진짜로. 그럼 계산할 줄 아니까 그 숫자를 이제 외워볼 겁니다. 대충 한 20개 정도 있어요. 20개 맞으려나? 더 되나? 20개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빈 공간에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별이처럼 포스트잇 해가지고 지원이 손 내밀고 있고요. 자, 그거 공간 될런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요, 나랑 마주치면요, 이제 인사가 오씨 이럴 겁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깜짝 쓸 거예요. 잘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빨리 계산해야 돼. 이런 거에서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워야 계산을 만약에 했을 때 잘못된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갑니다. 3C2는 3, 4C2는 6, 5, 20, 6, 25, 7, 21, 8, 28, 9, 36, 12, 45, 11, 55, 12, 66, 13, 78. 일단 여기까지 1차적.
지금 적어주는 외에 숫자가 나오면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혁준이 다 알아요? 다 외웠어요? 벌써 적었어요? 그거 적어서 보여요? 그리고 이거 뭐 쓸데없이 이런 친구 있더라. 선생님 이거 규칙 있어요. 3, 4, 5, 6, 7, 8, 9, 10 이렇게 커져요. 의미 없다, 그거 해봤자. 4C3, 이제 C3 할 차례, C3. 5, 3, 10, 6, 3, 20, 7, 3, 35, 8, 3, 56, 9, 3, 84, 13, 120. 네, 일단 이 정도만. 20개 안 되네. 이거 뭐 한 10분이면 다 외우겠다, 야. 그리고 못 외우겠으면 이거 계산해보시면서 외우시면 금방 외워져요. 계산을 해보세요. 못 알아보겠는 거 있나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디 구석탱이에다가 적어놓지 말고 꼭 따로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됩니다. 자, 조합은 설명 끝. 다 적었죠. 자, 그럼 이제 중복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지영이 못 적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중복 조합. 자, 키워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 이거 통일감 주고 싶은데 내가 중복 순열 쓸 때 키워드라고 적었나? 맞아? 넘기지 말고 빨리 제이나 보고 있어. 어디지? 여기 있다. 자, 키워드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자, 중복 조합의 키워드는요. 자, 서로 다른,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서로 다른 순서 없고요. 중복됩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사실 중복순열이랑 키워드가 똑같죠. 서로 다른. 그지? 근데 이제 두 가지를 합칠 거예요. 요렇게 두 가지를 합칠 겁니다. 서로 다른데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얘기했었어요. 서로 다른데 순서 신경 쓸 필요가 없대. 그럼 어떻게 보라 했죠? 서로 같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중복조합의 키워드는 서로 다른, 서로 같은, 그 다음에 중복 허용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설명하다가 오늘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식으로는 NHR이라고 씁니다. NHR이라고 쓰고요. 일단 결과부터 적을게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CR, 즉 C로 바꿔서 풉니다. H는. 이거 외우는 거 안 어려워요. 좀 길어 보이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외우는 거. 그리고 다 적고 좀 설명할게요. 세 번째로 함수로 다가가게 되면요. 증가 또는 감소 함수 할 때 중복조합을 씁니다.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나왔을 때 중복조합을 씁니다. 다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너네가 나중에 복습하기 편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만 해놓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쌤이 이제 정한 실전용. 뭐냐면 다 설명할 겁니다. 방정식화 시킬 수 있으면은 중복조합입니다. 네, 설명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 설명할 거예요. 시작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할게요. 자, 이제 너네가 필기할 거 없습니다. 이제. 쌤이 말하는 거, 쌤이 손짓 발짓하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중복조합은 이제 교과서 정의로 뭐라고 돼 있냐면요. 교과서 정의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을 허용하여 뽑는다. 이걸 중복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뽑는 거야. 근데 중복 허락해서 뽑는 거야. 근데 이제 서로 다른이랑 순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면 서로 같은으로 보라는 것만 좀 주의식 교육으로 머릿속에 받아들이시면 좀 좋습니다. 이거는 같은 것이는 순열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얘기는 설명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일단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문자로 H를 활용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N개에서 R개를 뽑을 때 해서 NHR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이제 NHR 같은 경우는 우리가 N파이R 같은 경우는 N의 R제곱으로 이렇게 두고 풀잖아요. 근데 이 NHR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조합으로 바꿔서 풉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옛날에는 쓸모가 없었거든요. 사실 공식만 외워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요. 요즘 들어서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죠. 그게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수능 특강으로 따지면 레벨 3 정도. 그래가지고 이해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기할 건 따로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아래쪽에 다 설명돼 있어요. 이걸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거 혼자 보면 이해 못해요. 쌤이 지금 하는 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A, B, C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A, B, C는 각각 충분히 많아요. A, B, C랑 공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A, B, C는 공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공이. 근데 이제 이 중에서요. 중복 허용하고 그 다음에 순서 신경 안 쓰고 5개를 뽑아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겠다는 거야. A 뭐 이런 식으로 뽑아도 괜찮은 거고 A, B, C 뭐 B 5개구나. 이렇게 뽑아도 된다. 이렇게 5개 뽑는 게 몇 가지겠니? 라는 거야. 그럼 키워드 먼저 잡아볼게. A, B, C 세 종류 서로 같아달라? 다르지? 그리고 5개를 뽑을 거야. 그럼 5개는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서 신경 안 쓰고 뽑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서 5개를 뽑을 건데 이 5개는 순서 신경 안 쓸 거니까 서로 같게 볼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서로 다른 세 종류는 현재 달라요. 아니, 세 종류는 서로 달라요. 근데 5개를 꺼낼 건데 그 5개는 순서 신경 안 쓰고 꺼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5개를 서로 같게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같은 것처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경우수가 몇 개인지. 일단 식으로 쓰면은 세 종류에서 5개 뽑는 거니까 식으로는 3H5입니다. 3H5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고 원리를 설명할게요. 그럼 얘를 C로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요. 둘이 더해보세요. 8이죠? 1 빼보세요. 7이죠. 7C 5를 쓰면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문제가. 왜 그런지를 이제 알아볼게요. 자, 이때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이제 단어를 쓰냐면 칸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칸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몇 개 뽑는다 했죠? 5개 뽑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 5개는 서로 같게 바라보라고 했죠. 같은 것처럼 바라보라고 했지. 그래서 그 5개를 똑같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종류가 몇 개죠? 3개죠. 그러면 칸막이가 2개가 필요해요. 이 칸막이가 뭔지를 이제 설명할게요. 이 칸막이가 뭐냐면 이렇게 칸막이를 놔요. 그러면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라는 의미의 칸막이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세 종류니까 칸막이가 2개 필요한 거. 3개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그럼 종류가 5개였으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겠어? 4개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4개를 딱 칸막이를 세웠을 때 5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뭐 할 거냐? 이제 요 똑같은 공 5개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둘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놨다고 칠게.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A의 개수인 거야. 여기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B의 개수인 거야. 여기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C의 개수인 거야. 즉 이렇게 놨다는 것은 A, A, B, C, C 이걸 뽑았다고 의미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쌤 많이 됩니까? 그럼 봐봐 한 번 더. 이렇게 놨어. 그럼 어떻게 뽑은 거냐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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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뽑았다는 의미인 거야. 이런 원리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칸막이의 원리예요. 그럼 여기서는 끝났어요. 이제. 이걸 이해했죠. 그럼 끝난 게 결국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칸막이 여기다가 여기 3개 영역에 공 5개 이렇게 두는 거잖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단순하게 이해하면 뭐냐면 결국 이거나 칸막이 2개랑 동그라미 5개 있지. 공 5개. 이걸 배열한 거야. 자,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볼게. 동그라미 5개랑 칸막이 2개 있죠. 이걸 너네 마음대로 배열해 볼게요. 아, 내 마음대로죠.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럼 뭐 이렇게 배열했다 칠게요. 배열한 거야 나는 이걸. 그러면 칸막이에 의해서 3개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럼 여기가 A, B, C라고 해서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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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경우의 수를 찾은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 공 5개랑 칸막이 2개를 배열하는 거지. 종류 몇 개 배열하는 거네? 2개 배열하는 거지. 공 하나랑 공이랑 칸막이랑 2종류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2종류에 대한 순열, 아니 배열하는 것은 같은 것이는 순열이고 뭐로 바라볼 수 있죠? 조합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럼 7C5, 7C2로 바라볼 수 있겠지. 끝. 그럼 결국 여기 7이 뭐야? 뽑는 개수랑 칸막이가 합쳐진 거지. 그리고 여 5가 의미하는 게 뽑는 개수인 거지. 나 5개 뽑겠다고 했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따라왔니? 근데 칸막이는 종류보다 한 개 덜 필요하지. 칸막이는 종류보다 한 개 덜 필요하지. 3종류야 칸막이 2개 필요하지. 4종류야 칸막이 3개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이 마이너스 1의 의미가 칸막이 때문에 있는 거야. 오케이? 종류가 n개야. 종류가 n개면 칸막이는 n-1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리고 r개를 뽑을 거야. 그럼 똑같은 공 r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합친 걸 배어라는 거잖아.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쌤만 이해됐네? 이게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서 실제로 칸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여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보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쌤 말 지금 이해하고 요걸 보면은 그래도 훨씬 나아져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하고 옛날 그러니까 한 불과 3년 전만 해도요 이거 하지 말라 했어요. 그냥 외워. 됐어 필요 없어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 들어 계속 이걸 건드려요. 근데 이게 뭐 문제집 이런 데서 건드리는 게 아니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너네 수능 연계 교재 있잖아요. 거기서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내신도 나오는 거고 수능에서도 나오는 거잖아 그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칸막이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 다시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럼 나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그럼 원리는 이해했죠? 그럼 이제 빨리 써야겠죠? 그럼 빨리 쓰는 건 더 쉬워요. 둘이 더하고 하나 빼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 알 그대로 쓰시면 돼요. 별? 더하면? 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해. 하나 빼면? 7. 그리고 뒤에 거. 75 이렇게. 그럼 75는 72랑 같겠죠? 네, 그래서 21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외워가지고 숫자. 자, 이게 두 번째 얘기 끝난 겁니다. 시간 괜찮네. 자, 그럼 세 번째 것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 개수 셀 때에 대한 얘기를 중복순열에서 처음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중복순열에서요. 아니, 함수 문제에서요. 동그라미 함수 말하는 걸 좌표평면 함수 말고 동그라미 우리 두 개 그려놓고 막 화살표 반했었잖아요. 그럼 그때 중복순열 되는 상황이 함수의 개수 세는 상황에서 중복순열을 쓴다는 얘기했었거든요. 왜냐면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x에 따라서 y를 결정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야? x에서 y로 화살표를 하나씩만 무조건 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라 했을 때 오른쪽의 주머니를 정의역이라고 했잖아. 오른쪽 주머니는 공역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쏘는 거였지.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정의역의 원소들은 서로 같아 달라? 다르지. 공역의 원소도 서로 다르지. 그리고 화살표는 쏘기만 하면 돼서 중복적으로 가도 된단 말이야. 으야.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가도 된단 말이야. 그럼 키워드가 딱 잡히는 거야. 서로 다른 중복호역. 그래서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중복만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중복 순열에서 중복이라는 단어만 빠지면 되겠지. 그럼 화살표가 중복으로 안 된대. 그러면 그때는 순열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러니 쌤이 방금 말한 식으로 나오진 않고 단어로 나옵니다. 화살표가 중복으로 못 간 함수 그걸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이제 들으면 알아요. 1대1 함수 내지 1대1 대응. 그게 이제 화살표가 중복적으로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쌤이 그거 다 정리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한번 쫙 해줄게 내가.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 형태로 나왔어. 너네 증가함수는 수투 배워서 알죠? x가 더 크면 y가 더 크다. x1이 x2보다 클 때 fx1이 fx2보다 크다. 그게 증가함수잖아.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더럽게도 안 보이네. 여기로 가야지. 아 이거 말고 여기 있다.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문제를 봤는데 조건을 줬어. 근데 이 조건을 줬어. 그러면 중복조합이야.
이제 요거 여기 나온 김에 여기다가 이제 설명할게. 왜 그러냐면 봐봐. 1, 2, 3이 있고 4, 5, 6, 7이 있어. 근데 이렇게 적혀놨어. 이거이면 이걸 만족한대. x가 더 커, y도 더 커. 이게 증가함수 정의예요. 그럼 이제 이해를 해보자. 자, 3 빼고 얘기하자. 1, 2가 있어요. 내가 화살표를 쏠 거예요. 이제 함수 개수를 찾으려고. 쏠 건데, 자,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해볼게. 내가 5, 6에다가 화살표를 쏜다고 쳐볼게. 그럼 현재 봐봐. x를 비교했을 때 1이 커, 2가 커? 2가 더 크죠? 그러면 화살표가 간 게 이제 y 값인 거잖아. 그럼 몇 는 게 더 커야 돼? 2는 게 더 커야 되지. 그러면 처음이니까 요거 잠깐 뺄게. 는 뺐어. 그럼 1, 2가 5, 6에 간다 쳤을 때 원래 함수 개수였으면 1이 5로 가고 2가 6으로 가는 거랑 1이 6으로 가고 2가 5로 가는 것도 세줬어야 됐어 원래. 개수를 셀 때는. 그냥 함수를 셀 때는. 근데 이 정의 때문에 1은 반드시 어디 갈 수밖에 없어? 5에 갈 수밖에 없지. 2는 반드시 어디 갈 수밖에 없어? 6에 갈 수밖에 없지. 그럼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화살표가 어긋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말을 조금 더 바꿔볼게. 그럼 화살표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또 말을 바꿔볼게. 그럼 순서를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화살표? 없지? 순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면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 되는 거야. 아이디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증가함수, 아니 감소함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조건이 등장을 했어. 결론적으로 화살표 순서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조합인 거야. 됐니? 근데 만약에 여기에 는이 붙었어.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같아도 된다는 거지. 즉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화살표를 중복으로 보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표현이 중복조합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 다시 내릴게요. 는이 없을 때는 조합, 는이 있을 때는 중복조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등식일 때는 화살표의 순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알아서 얘 때문에 갑니다 무조건. 됐나요? 이렇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여기 3번까지 내용을 얘기했어요. 자, 키워드 다시 한번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중복호역 이걸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은 칸막이 이용해가지고 증명된다는 거. 네, 종류가 n개면 칸막이는 n-1개 필요하다. 왜냐면 영역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함수로는 증가함수 아니 감소함수 형태의 식이 나왔어. 네, 그러면은 중복조합을 쓴다.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있죠? 그거 다 내가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 얘기가 남아있어요. 사실 이게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금 현재 없어요. 하지만 근데 설명을 할게요. 순간 고민했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 오늘 할까. 근데 오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정식화가 뭐냐면요. 다시 여기로 다시 볼게요. 이거를 바로 칸막이로 설명했는데 여기 중간 과정을 잠깐 하나 낄게. 자, 뭐냐면 A, B, C 세 종류 중에서요. 이 세 종류를 합쳐서 나는 총 몇 가지를 뽑고 싶은 거예요? 5개를 지금 뽑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A를 뽑는 개수랑 B를 뽑는 개수랑 C를 뽑는 개수를 합치면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5가 나와야 되지. 이런 식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면 중복조합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면. 근데 이 안에도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A, B, C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리고 5라고 합쳐버렸다는 건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걸 신경 안 쓰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5라고 그냥 한 번 해버렸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3, 2, 0이었다 치면 3, 2, 0이었다 치면 A가 3개, B가 2개, C가 빵개인 거죠. 그럼 A를 중복적으로 3번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 안에 그 키워드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방정식처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중복적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까 그럼 우리가 전에 문제 풀 때 이렇게 방정식을 못 만들었나요? 네, 절대 못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안 돼요, 이게. 근데 중복점 문제에서는요,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이게. 예, 그래서 요거를 실전적으로 가장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결국 A, B, C는 뽑는 개수였잖아. 뽑는 개수인데 중복이기 때문에 안 뽑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 A, B, C가 범위를 갖고 있어요. 범위. 어떤 범위를 갖고 있냐면 0 이상, 0 이상, 0 이상. 이거 나중에 다시 필기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범위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었고 셋 다 0 이상이야. 그럼 우리는 중복조합 공식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케이? 요거 관련된 거 한두 개만 연습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연습합시다. 보기는 너네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아, 또 쓸데없는 걸 읽을까봐. 이거 읽지 마시고요. 이건 됐어요. 이건 나랑 연습하면 돼요. 이건 보지 마세요. 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방정식 나오죠. 방정식 나왔을 때 이제 중복적 쓴다. 자, 연습이나 합시다. 자, 키워드 잡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키워드 연습이야.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서로 다른입니다. 4개의 공을 뭐 한답니까? 나는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순서 신경 쓸 필요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좀 됐어. 그러면 서로 같은 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죠. 좀 이거는 메모를 합시다. 자, 키워드 공부니까 처음에는 써봐야죠.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다. 서로 같게 봐라. 같은 것처럼 봐라.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 종류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종류의 공은 4개 이상씩 있다고 되어 있죠. 이 4개 이상씩이라는 말이 왜 있냐면은 만약에 축구공이 3개밖에 없으면 얘만 4번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도 돼야 이거. 4개 이상씩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같은 종류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겠다. 또 여기 적혀 있죠. 같은 종류의 공, 즉 축구공 이렇게 했을 때 구별을 안 하겠다고 했지. 이 말이 뭐냐면 순서 없다는 소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목 박아버리는 거야. 순서 없어. 그리고 공 선택할 때 어때? 4개 이상씩 있으니까 하나는 중복적으로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복이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중복조합입니다. 오케이? 그럼 3개에서 4개 꺼내는 거죠. 예, 그래서 3H4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H4는 몇 시 몇이죠? 아니다. 처음이니까 이것도 같이 연습해버리자. 똑같은 공 몇 개 뽑는 거야? 문제 봐야 됩니다. 똑같은 거 몇 개 뽑는 거야? 4개 뽑는 거야? 그러니까 흰 공 4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칸막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그럼 칸막이 2개, 흰 공 4개. 합치면 6개. 종류 2개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6시 아니면 6시4 라고 풀면 되겠죠. 칸막이 연습하는 거야 지금.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빨리빨리 해야 돼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개념 연습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로 얘기하면 뭐예요? 둘이 더하고 하나 빼면 되는 거죠. 6시4 이렇게 바로 되는 거겠지. 자, 그럼 6시4는 6시2니까 답은 15입니다. 이것 또한 자, 지금 키워드로 연습했죠?
식 유도하는 걸로도 연습했죠. 칸막이로도 연습했죠. 이걸 증가함수, 감소함수로 얘기할 수 없고 방정식으로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서로 다르죠. 그럼 뽑는 개수를 각각 x개, y개, z개라고 할게요. 합쳐서 몇 개 뽑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구공만 4개 뽑아도 괜찮은 거니까 얘네 3개의 범위는 0 이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중복조합을 쓸 때는 여기 x, y, z 3개니까 3h 뽑는 개수 4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 요겁니다. 오늘 공부한 거 다 썼다. 함수 빼고. 여기도 있네. 자, 라스트 하나 풀고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대놓고 서로 같은 주는 거예요. 같은 종류 사과 5개, 같은 종류 수박 3개, 배 1개가 있대요. 몇 명한테 나눠주고 싶대요? 3명한테 나눠주고 싶대요. 자, 그럼 키워드 잡읍시다. 3명은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대놓고 써 있어요. 같은 종류라고. 서로 같은이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단 뭐라고 돼 있어요?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했죠. 이 말은 한 사람이 빵 개 받아도 된다는 소리인 거지. 또한 다른 말로 중복 허용하겠다는 소리인 겁니다. 자, 키워드 공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좀 중요한 게 봐봐. 사과끼린 같고 수박끼린 같지. 근데 사과 수박은 어때? 다르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총 9개잖아. 이 9개를 3명한테 한 번에 주는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복조합 상황이 서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것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 3명한테 사과만 5개 주는 거는 중복조합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사과, 수박을 합쳐서 주는 건 안 돼요. 왜냐? 사과끼린 같고 수박끼린 같은데 사과, 수박은 어때? 서로 다르죠. 사과, 수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키워드에 일치하지가 않아요. 전화 소리요? 깜짝 놀랐죠. 사과, 수박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사과, 수박은 한꺼번에 같이 주면 안 돼. 서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것만 줘야 됩니다. 똑같은 것만.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되냐면 사과 주고 곱하기 수박 주고 곱하기 배 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것만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복조합을 쓰려면 애초에 키워드가 서로 다른 서로 같은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면 서로 다른이 돼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3H5 이게 사과 주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3H3 이게 수박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H1 이게 배 주는 거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미안 요즘 수능 내신 거의 100% 가까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은 100%라고 안 할게요. 수능은 5번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되게 많아요. 기출문제로. 그러니까 중복조합이네. 그럼 그냥 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중복조합을 쓰려면은 똑같은 것만 줘야 된다는 거야. 똑같은 것만 줘야 된다는 거야. 똑같지만 다른 종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딱 공식처럼 지금 정리해드린 거예요. 공식처럼. 직역도록 한번 볼 겁니다. 유형에 대해서. 자, 쌤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